그런데 이렇게 갈리는 이 시점에 모레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후임, 이 차기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부터 흘러나오는 얘기가 바로 친윤의 핵심, 권성동 원내대표 추대론입니다. 추대로 의견이 좀 모아졌다고 하시네요. 한 말씀 해주세요. 중진위원 전부는 아니고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저가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고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원내대표 그러면 출마 결심은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지? 일단 오전에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오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중진회의에서는 원내대표로서는 권성동 의원님이 좋겠다. 지금 현재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즉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권성동 의원님이다.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중진회의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 추대론이 막 불거진다. 모레가 원내대표 선거인데 또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온 것 같아서 저희 제작진이 저희가 준비를 좀 할 거고요. 실제로 원내대표의 추경호 원내대표 후임으로 김진욱 대변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후보 등록 혹은 본인이 원내대표 출마하겠다는 게 갑자기 나온 것 같지는 않아서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벌써 그저께부터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은 오전에 그 중진들이 모여서 일단 권성동 의원으로 일단 의견을 모았다라고 얘기 나왔고 방금 전에 마감이 됐는데 권성동 의원하고 김태호 의원하고 두 분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2파전인데 이것이 저는 친윤 친한 갈등의 어떤 이 심화 가능성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원조 친윤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저는 체리 따봉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권성동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라고 하니까 그 문자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리 따봉을 딱 보내줍니다. 지금 이 시점에 권성동 의원이 다시 원내대표가 된다라는 의미가 친윤계의 결집, 그걸 통해서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이 일전을 각오하고 지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이 지금 바깥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내일 저는 오늘 이렇게 투표에 분석을 해보니까 권성동 의원이 아마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이고요. 이제 모레 있을 선거니까요. 그런데 그 선거에서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 특히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의원 간의 이 갈등, 친윤, 친한계의 갈등 상당히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친한계 배현진 의원, 우리가 중진들이 의견 모아서 권성동 원내대표 추대한다고 하니까 중진의힘은 아니라고 했고, 또 다른 친한계 의원은 아니 지금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과 가까운 지도부로 후안 붙이다, 다 같이 죽자는 거다. 근데 지금 저 속보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권성동, 김태호 두 중진 의원이 후보 등록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럼 권성동 의원은 친윤이 확실하고 김태호 원내대표 후보 김태호 의원은 친한입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저는 이 권성동 의원의 이 후보 이것 자체는 정말 국민의힘의 기득권 지키기, 정말 염치 없는 짓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될 게 바로 저는 친윤이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 친윤이 다시 나서서 뭔가 당을 운영하겠다. 더군다나 지금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제 몰아낼 경우에 원내대표가 지금 당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까지 염두에 둔 어떤 포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지금 과연 국민들이 이 친윤의 핵심이라고 하는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돼서
국회를 운영하면 과연 국민들이 이걸 용납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선 후퇴하고 반성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들이 다시 전면에 나서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하고 저는 똑같은 연결 구도가 있고 예.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들에게 정말 이 반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친한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이제 했었는데 보다 선수가 높은 사선에 김태호 의원으로 내세워서 일단 대립각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속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만나볼 텐데 지금 여당 내부 상황이 무척 궁금하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탄핵안 표결 때부터 오늘까지 지금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이 있습니다. 울산의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직접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김상욱입니다. 경황 없을 텐데 저희가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실제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앞서도 네네. 저희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잠시 후에 만나볼 텐데 네네. 지금도 의원총회 중이셔서 잠깐 나오신 거잖아요. 네네, 의원총회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사실 네네. 탄핵 반대표를 던졌다가 지난번에는 오늘 공개 찬성으로 바뀌신 이유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의 생각과 소신이 바뀐 적은 없고요. 지난번에 탄핵 반대표를 던졌던 가장 큰 이유는 지난번 탄핵 표결은 저도 법안이 폐기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찬성표든 반대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쪽에 좀 메시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보복 정치를 반복하고 절대 정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 또는 나는 맞고 상대는 무조건 틀리다. 이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이번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불러온 근본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반대 표결을 하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김상욱 의원님. 그리고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네. 그리고 오늘 이제 공개적 찬성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 보수의 가치의 핵심이 헌정질서 수호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이 행위는 우리 보수의 가치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엄단을 해야 하고 반드시 징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당의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도 호소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고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보수의 가치 수호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을 하겠다. 앞선 인터뷰를 쭉 저도 보니까 김상욱 의원께서 하신 걸 보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공개적으로는 조경태, 안철수, 김 의원까지 포함이 되지만 또 누군지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그 의원님들의 생각을 압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그런 의원분들이 다수 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하지만 다수라는 표현을 좀 약간 애매모호하게 하셨는데 다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8명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8명을 넘을 수 있는 수의 의원들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지금 현장 국민의힘 의원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다시피 같이 보셨겠지만 지금 이틀 뒤에 여당의 원내대표를 뽑고 여기에 권성동, 김태호 두 중진 의원이 입후보를 했는데 친윤 쪽에서는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지금 표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하야도 탄핵도 안 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탄핵 찬성, 보수의 가치를 기치는 것 같다는 정반대 지도부 전략이 아닌가 싶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저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님 때문에 역할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역사의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이번에 역사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진정 어린 반성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야 하고 예. 그런 진정 어린 반성 이후에 다시 우리 보수의 가치를 기치로 한 단계 한 단계 국민에 대한 신뢰를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도 이번 이 반헌법적 계엄 사태에 관련이 있는 또는 대통령과 가까이 있으면서 이것을 막지 못했던 그런 분들께서 예. 지도부로 올라오는 것은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 않겠나는 우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오늘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한 국민의힘의 네. 초선 울산 지역구인 김상우 의원 연결해서 지금 여당에 돌아가는 실제 분위기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석의 빨간 전화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물론 김 의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권성동 의원 얘기, 원내대표가 권성동 의원이 됐다고 해서 본인이 이제 본인에 대한 개인 의견의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얘기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대론이 나오면서 실제로 한동훈 대표 흔들기에 대한 얘기도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관련해서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이랑 다툰 그런 건 없으십니까? 다툼 없어요. 사퇴 의사도 없으십니까? 없어요. 대통령의 즉시 하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혹시 나왔을까요? 그건 오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지금 개파별로 조금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개파라는 표현은 안 쓰셨으면 좋겠는데. 저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일각에서 나왔던 얘기가 국민의힘의 수석 최고위원인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인 장동혁 의원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설이 불거졌다. 다툼 없다. 최고위원 사퇴 의사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게 왜 얘기가 나왔냐. 실제로 저 김기훈 부대변인님. 친윤 쪽에서 이른바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 혹은 비대위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친한계 2명 중에 1명만 최고위원 사퇴해도 비대위 체제가 되면 권성동 원내대표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이게 지금 비대위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게 한동훈 대표 가까운 친한계 주장 중에 하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밤에 그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고 온 다음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이른바 친한계라고 불리는 의원분들 중에 적지 않게 이번 탄핵은 부결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본인은 부인을 하셨지만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최고위원을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예. 사실상 지금 1년의 상황을 봤을 때 이른바 이준석 전 당대표 끌어내리기의 어떤 새로운 버전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를 하면 그 지도부가 소위 말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관측에서 친한계의 2명 중 1명인 장동혁 의원이나 진정호 의원이 뭔가 사퇴를 하게 되면 사실상 한동훈 대표를 지금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어떤 탄핵 국면에 있어서 단순히 탄핵을 가결시키냐 부결시키냐를 떠나서 지금의 다음 체제가 됐을 때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고 실질적으로 원내대표가 되는 원내대표가 사실상 권한을 이양받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런 수순을 위해서 장동혁 의원을 조금 소위 말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친한계 쪽에서는 장동혁 의원이 그럴 생각이 사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걸 명백히 했습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이게 지금 사실은 당내 갈등이 지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설일 수도 있고 여의도 풍문일 수 있는데 대통령 거치 혹은 사상 초유의 계엄 사태 대통령이 긴급 체포되냐 마냐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런 와중에 물론 원내대표는 새로 뽑아야 되지만 오히려 당원 게시판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누구 끌어내려서 비대위에 돼야 된다. 추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저 시나리오대로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거의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아마 국민적 신뢰가 지금도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나마 한동훈 대표마저 쫓아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면 이게를 부추기는 세력은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논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최근에 제가 보니까요. 김건희 여사 팬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런 여론과 또 국회의원들 전화번호를 통해서
이 장동혁 의원을 사퇴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아마 사이트에서 많이 지금 행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친윤계가 아마 이런 것들을 뭐 도모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이 무너져가는 당에 그 당권이라도 지금 자신들이 장악하겠다. 저는 그런 시나리오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게 그렇다 그러면 그나마 어떤 면에서 좀 이 생존할 수 있는 국민의힘의 기반 자체가 저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 이거와 국민의힘이 선을 긋지 못하면 아마 이 정말 그 국민들의 어떤 불신 여기에 같이 휩쓸려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장동혁 의원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만 계속 어떤 친윤계 중심에서 오늘 일부 뉴스를 보니까요. 김민전 의원 앞으로 뭐 유튜버가 문자를 보내서 이번에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을 윤리위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하니까 김민전 의원이 알아보겠다라고 답변했던 그 또 문자가 공개가 됐어요. 예. 그것도 앞으로 굉장히 아마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일단 뭐 정말 중요한 거대 담론인 대통령 퇴진 시점 혹은 탄핵 표결 참석 불참 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당내 개파 갈등만 도드라지는 국민의힘인데 이틀 뒤 원내대표 선거도 일단 한동훈 대표 리더십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퇴진 시나리오를 어떻게 잡을지가 가닥이 잡힐 거기 때문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됐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고요.